예, 고요한 장성호 두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고요한 교수님. 네. 지금 오찬 회담에서는 합의 사항이 없다. 이런 속보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자리는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회담에서 최고 위층의 그런 행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외교적 의례 행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라는 장소에서 밥 먹으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업원도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따라온 보장성원과 우리 측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길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이제 성과가 있고, 또 우리 측에서도 좀 더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체류 시간이라든가 일정을 연장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테고, 더 이상 얘기해도 진전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식당 분위기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확인이 됐고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공식 회담에 참여한 전례에 비춰보면 공식 회담에서는 자기들이 내세웠던 전통적인 기본 입장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향적이고 어떤 그 타협이 가능한 안들은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놨다가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북측 이제 김정은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아마 실세 그룹에서 누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11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1명 중에서 부부장 핵심 실무자가 지금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인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언론 플레이용으로 그리고 의전용으로 따라오신 것 같고, 북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방문해도 다시 남한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만나주거나, 북한에서 만나주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체류를 좀 늦춰라 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들이 북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일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체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식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이번 그 회담이 얼마나 전격적이고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건지, 식당에 9시에 지금 예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시 50분에 식사를 시작 4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60인분을 주문을 하라고 60명이 이제 먹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청와대 예방은 어떠세요? 오늘 7시에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시에 지금 돌아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수순상 예방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쁠 때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에 왔던 인사들은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아마 접견하고 갔을 거로 기억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장소상의 문제, 인천이라는 이제 그 거리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북측이 방문을 요청할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친서 전달이라는 절차가 있을 경우와 그게 없을 경우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다. 물론 구두 친서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북한도 그걸 계속 처음부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서로 이제 협상을 해보고 뭔가 진전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성과 없이 접견까지 하고 또 틀어지면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문은 열어두되 상황은 아마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진전 여부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방 이후 최고위급 인사들이 처음 북한에 지금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예. 이건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남북 대화가 급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비롯한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선결 조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핵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경색된 것보다는 유화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어느 누군가가 이런 기획을 했겠지만, 아시안 게임이 아주 좋은, 우리가 국민들이 북한 응원단이 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지 않아서 약간의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번에 전격 방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하루 전에 가겠다고 통보를 해서 왔고, 그간에 있었던 남북 사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진전된 것도 없고, 그런 북측의 인사, 하루 전까지도 노동신문에 아주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던 최고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인다는 것도 부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때와 나쁠 때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건 우리 또 지도자의 결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그 북측 인사들에게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온 김에 한번 만나서 강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런 그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의지가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물론 이제 인사말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거라고 보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남북 관계에도 수확을 거둬야 한다.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확을 거둬야 한다.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2차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게 홍하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남북 사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5.24 조치 등 이제 과거의 천안함 연평도, 그 관광객 피격,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가 그동안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이런 재창출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가 한 조치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제 손대기가 부담스럽다는 아마 정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과거 일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수순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이 확고하니까 북한도 고위급 회담 제안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국무 부담으로 일관하다가 여건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주된 의제는 우리가 나올 텐데 나올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잡아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말하긴 좀 껄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세 사람이 우리를 좀 살려놓으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를 하고 남쪽에서 삐라가 올라오고 그쪽을 비난하는 이제 방송이 나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하냐, 최고 지도부 수준에서는 강하게 질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세 사람들이 와서 거꾸로 보면 우리 좀 살려달라는 얘기, 사정하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로서도 아직은 좀 더 반성을 해야 된다라든가, 너희들도 준비를 하고 오라, 이렇게 하면 지금 큰 진전을 보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마 남이나 북이나 지금이 중대한 분기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복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이 경색되어 왔던 국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관진
실장의 발언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면담을 하겠다면 저는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금 외교하고 남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 문제, 남북한 문제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냉랭하고, 이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 그리고 남북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대통령의 결단으로 저는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 많은 뭐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게 말이죠, 고영 교수님. 이 뭐 아시안 게임이 사실 이번에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시들했어요. 그 처음에 이제 뭐 북한의 응원단이 이제 온다고 해서 이제 그게 상당히 또 흥행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뭐 아시안 게임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관심에서 조금은 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폐막식에 이렇게 최고위층이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어제 연락하고 이제 오늘 참석하게 됐는데 왜 이 시점에 정말로 그 폐막식 참석을 위한 것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 방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반전이죠.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앞서도 이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올림픽 성화는 꺼지겠지만. 예. 남북 관계는 다시 이제 불을 붙여서 개막해보자. 이제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뭐 어차피 손해볼 것 없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체육 부분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현지 지도도 많이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니까 취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하면 된다 하는 식의 어떤 김정은식 리더십을 좀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거고 네. 또 잘 안 되면 우리는 최대한 세 사람 고위 인사를 보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남측이 호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우회 전략을 또 하겠죠. 지금 유엔 사무총장, 뭐 반기문 총장 초청설도 있고 또 북일 쪽도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북일일 것 같아요. 네. 네. 북일로 가기 위한 이제 분위기 조성으로 지금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노력의 그 결과 뭐 잘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워서 북일이나 또는 유엔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우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 나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남북이 풀리지 않으면 역대 경험에서 비춰볼 때 어렵죠. 이번 방문으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어디 뭐 저 병원에 이제 입원 치료 중이다 뭐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괴담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 그 최고위층의 방문을 계기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잦아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면 불식할 더 수 확산될 수 있겠죠. 있나요? 북한에 만약에 최고 지도자의 어떤 뭐 유고라든가 뭐 위기가 있다면 건강상에 실세급 세 사람을 동시에 내려보냈겠습니까? 예. 그 뭐 체육 행사니까 채용회 정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제 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비쳤고. 뭐 알려진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체제는 별 문제 없다는 것도 아마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번에 타고 내려온 비행기가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를 또 타고 왔더라고요. 새로운 전용기를 구입하고 예. 과거에 쓰던 이제 전용기를 아마 국가 고위급 인사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나름 이렇게 좀 비행기가 세련됐던데요. 전준영 기자 리포트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타고 온 항공기입니다. 동체 전체가 흰색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글자와 인공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꼬리 날개 쪽에는 붉은색 원 속에 붉은색 왕별을 그린 마크를 새겨놨습니다. 1호기, 즉 김정은 전용기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러시아산 인류신 기종으로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이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 8월 김 위원장은
다시 300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산 최신 기종 안토노프 148호 전용기를 선보였습니다. 따라서 북측 대표단이 타고 온 전용기를 김 위원장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전용기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김 위원장이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안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뜻이 반영된 최고위급 인사들의 남한 방문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예전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한 북측의 최고위층 인사들.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만남을 통해 북측 대표단이 우리 정부에 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네, 고 교수님이 출연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또 나왔는데 최고 지도자의 의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하셨군요. 뭐 세 사람을 동시에 자기가 쓰던 전용기에 네. 태워서 보냈다는 것은 의지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의지가 우리와 함께 이제 이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측의 준비가 제대로 됐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너무 급작스럽게 왔고 네. 또 이게 지금 다시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다가 이게 반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협상 대표들 사이에서도 난감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런 고위급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다른 채널에서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이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네. 상호 입장 전달이 이루어지고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좀 남북 관계가 좀 뭐 돌파구가 좀 마련이 되는 걸로 평가하시는 일단 건가요? 전기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교수님도 예. 짧게 북의 의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우리가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해야 되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성호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